그 정동춘 증인은 핸드폰을 몇 개 쓰십니까? 현재 2개 쓰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까? 네,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박헌영 증인은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그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제 핸드폰이 한 대가 있고요. 그 최순실 씨하고 고용태 씨가 요청을 해서 제 이름으로 2개, 어머니 이름으로 1대 이렇게 3대를 만들어서 그 중에 1대는 제가 쓰고 1대는 고용태 씨가 쓰고 1대는 다른 분이 썼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장순호 씨라는 분이 그걸 썼던 걸로. 장순호요? 네네. 그 독일에 있는 분? 그러니까 독일에 있으신지는 모르겠고요. 그 SK 미팅을 들어갈 때 그 비덱 대표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고요. 비덱 대표요. 그러면 독일에서 지금 그 독일 검찰이 돈 세탁 혐의로 수사하는 그분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그거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장순호 씨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좀 근데 많으셨던 왜 이렇게 분. 핸드폰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저한테는 일단 그 블루케이에서 업무용으로 써야 되니까 전화기를 3대. 업무용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막 만들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이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 씨가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정동춘 이사장과 같은 K재단에 있는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뭐하래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어요? 예? 그 폰을 냈어요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황식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핸드폰에 뭐 누군가 밝힐 수 없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이 재단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증인 얘기하시겠어요? 뭐 이상한 거 근무하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 지금 나온 녹취록과 그러니까 관련해서요? 이 핸드폰. 네. 저게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핸드폰을 왜 냈냐 이런 얘기가 그 제가 이제 그 아까 만들었다는 그 핸드폰을 1대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대를 고용태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핸드폰을 그게 최순실 씨하고 통화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분은 정신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빡빡한 일정 소화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잠깐의 점심 시간마저 빼앗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직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자, 어제 오늘 청문회에서 괜찮습니다. 최순실 씨의 전화 통화 내용 육성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최순실 씨가 언제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날짜는 10월 27일이고요. 10월 27일이요. 네. 네, 통화하는 사람은 재단 관계자인데요. 네. 그분의 이름을 제가 밝혀도 되는지는 제가 그분하고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한 다음에 허락을 네. 받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날짜는 10월 27일. 그러니까 최순실 씨 귀국 전이고요. 재단 관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추정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얘기 안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예. 자, 오늘 네. 공개된 녹취 내용을 조금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해서요. 먼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발언을 왜 못 막았나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 전 사무총장의 검찰 진술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막았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현식 사무총장의 발언을 막으려고 정동춘 이사장하고 또 다른 이사님, 김 이사님하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예. 그리고 정 사무총장이 나는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겠다. 근데 그 사실대로 얘기한 부분이 최순실 씨가 시켜서 박헌영이라는 그 사람이 이 기획을 해가지고 SK에 찾아가서 돈을 달라 그랬다. 그리고 예. 그 돈을 달라 그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이 그 확인 전화까지 왔었다. 요 예. 내용이죠. 네. 네, 그렇죠. 지금 장관 씨 얘기해 주셨는데 SK그룹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그룹의 재단 출연금 네. 외에 추가로 수십억 원 지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그 건가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틀어드렸는데 롯데 예.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추가로 또 공개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뭐 계속해서 뭐 이거를 더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그 롯데는 돈이 들어왔다. 아,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롯데는 돈이 들어왔다. 자, 이런 내용도 지금 그 네. 뒤에 녹취에 들어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예. 자, 안종범 수석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뭐 안 수석의 교체에 대한 언론 보도 얘기도 그 녹취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안 전 수석이 교체되는 거를 좀 우려한다. 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종범 예. 수석을 보호하려는 것이 최순실 씨의 입장입니다. 네. 아, 보호하려는 것이 최순실 씨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 안종범 수석이 그것을 확인 전화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네. 그거는 뭐 그 사람이 그냥 좀 감정적으로 이상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짜가지고 다시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라.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자, 이 최순실 씨 육성이니까요. 이건 뭐 사실이 맞겠죠. 자, 이성한 정현식 전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그리고 위증을 제시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녹취를 입수하셨어요. 네. 뭐 하여튼 아마 이 일이 좀 올바르게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녹취를 저희 사무실에 전달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예. 네. 박 의원님, 오늘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정현식 씨를 막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정동춘 씨가 사건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장에서 정동춘 전 이사장은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검찰에 가서 소신껏 얘기해라.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아마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것은 정현식 사무총장을 좀 달래보려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자리에서 정현식 사무총장이 아마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동춘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현식 사무총장이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예. 네. 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신이 그 문건을 뭐 작성했다. 오늘 문건을 또 하나 우리 박 네,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셨습니다. 특검 및 국정조사재단 대응방침 문건인데요.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나오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합니다. 예. 무슨 그 K 스포츠 재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것을 걱정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 문건이 정동춘 이사장이 만든 것이냐 거기에 제가 참 의문을 갖고 실제로 지금 이것을 자료를 좀 더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 본인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이 그런데 문건을 이제 거기에 예. 이제 그 한 가지 일관된 것은 이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는 전경련에서 주도한 것으로 하자는 것이 이제 그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일관된 주장이 청와대에서 처음에 이 일이 밝혀지기 전에 청와대 쪽에서 주장하던 거하고 매우 유사하죠. 네. 박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자, 네, 이 문건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박영선 의원님 빨간 글씨로 표시가 돼 있으시다고요. 네, 뭐 요주임 그렇습니다. 뭐 저하고 이렇게 안민석 의원은 빨간 보는 글씨로 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육성을 공개해서 사실 파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여기서 보면은 뭐 걔네들이 뺏어서 조작품. 근데 여기서 걔네들이라는 거는 이제 JTBC고 조작품은 태블릿 PC다.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분리 안 그거는 근데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고
예. 확실히 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그 문건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텐데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럴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언론에서 나오는 이 해석들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어제 보면은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서 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네, 그 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 단순한 자기네 주변의 얘기인지 아니면 정권 차원이 정권까지 이게 다 죽는다는 뜻인지는 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 다 죽는다는 거는 아마 정권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이걸 감지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저는 네. 어제 그 육성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과 화법이 비슷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박 의원님이 처음에 이 녹취를 들으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이분이 그렇게 좀 아마 그 누군가한테 지시를 할 때 저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목소리가 차분하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피곤에 쩔어 있는 목소리였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네, 피곤에 쩔어 있는 목소리다. 이렇게 들으셨군요. 예. 네, 네. 박 의원님, 청문회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민들이 문자 그리고 카톡으로 그렇게 의견을 많이 주신다면서요. 네, 요새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 아마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라는 그러한 새로운 그 우리나라의 그 장을 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또 국민 여러분의 그 열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남은 청문회도 기대하고요. 또 열심히 듣고 보고 보도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추우셨죠? 그동안 몇 번의 추위가 오긴 했지만 오늘 추위는 한층 더 강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에 영하 7.6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도 영하 1도 선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권에서 기온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한파의 기세가 조금 더 강해져서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아침에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 기온 올라봐야 영상 1도 선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가량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와서 체감 추위는 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라 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1도, 대전이 영하 7도, 대구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1도, 전주와 대구 4도, 울산 5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거센 물결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가오는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